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4를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굿락 설정과 함께 200% 활용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굿락은 구글 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까지 하면 됩니다. 굿락을 실행하면 하단에 테라스, 갤럭시 꾸미기, 편한 갤럭시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가 표시되는데 편한 갤럭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한 손으로도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선택해서 설치까지 하겠습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실행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하단에 여러 가지의 메뉴가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왼쪽 핸들을 선택하면 짧은 제스처와 긴 제스처 메뉴가 표시됩니다. 짧은 제스처에서 오른쪽 직선 방향을 선택한 다음에 제스처 동작에서는 뒤로 가기 버튼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선택한 다음에 설정 안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선택한 다음에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리기와 내리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스처가 너무 많게 되면 오작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대각선으로 올리기와 내리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밑에 있는 긴 제스처 역시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밑에 있는 오른쪽 직선 방향에서는 화면 캡처를 선택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동일하게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는 뒤로 나와서 오른쪽 핸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설정과 동일하게 짧은 제스처에서는 왼쪽 직선 방향을 선택한 다음에 앞으로 웹 브라우저 선택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동일하게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긴 제스처 역시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왼쪽 직선 방향은 작업 전환기,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동일하게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간단한 제스처만으로도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뿐만 아니라 화면 캡처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엣지 패널과 터치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오작동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터치 영역 크기와 위치 변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하단에 있는 크기를 통해서 터치 인식 영역의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에서는 최대한 낮게 설정하면 엣지 패널과 겹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티스타를 설치한 다음에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러브 삼성 덱스를 선택한 다음에 동시에 많은 앱 실행은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덱스 모드에서 연결된 외부 모니터 화면에 앱을 5개 이상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덱스 모드를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최근에 사용한 앱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싶다면 최근 사용 앱 자동 열기를 사용함으로 변경만 하면 됩니다. 뒤로 나와서 밑에 있는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는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분할 화면, 팝업 화면 모두 체크를 해서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분할 화면 그리고 팝업 화면으로 전환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컨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화면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를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컨텐츠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바로 밑에 있는 멀티 포커스 역시 반드시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분할 화면에서 포커스 위치가 다른 앱으로 이동을 해도 기존에 사용하던 앱이 멈추지 않고 2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분할 화면 조절 시 블러 효과 제거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왼쪽은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오른쪽은 블러 효과 제거 기능을 사용해서 분할 화면 크기를 조절하는 모습인데
확실히 블러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화면 조절을 하는 게 보기도 편하고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능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동일하게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설치한 다음에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만의 음량 패널 만들기, 나만의 음량 패널 꾸미기는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미디어 매너 모드를 사용하면 넷플릭스와 같은 미디어가 재생이 되고 있을 때 스마트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미디어 음량도 꺼지는 기능인데 해당 기능 사용해보면 정말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음량 간격 변경에서는 음량 변경 단위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1에서부터 10단위까지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멀티 사운드는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모든 앱 또는 특정 앱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을 했을 때 현재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오디오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지스타를 선택해서 설치한 다음에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정 홈 꾸미기를 선택해서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계정 이름 표시를 선택하면 사용자 이름, 닉네임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설정에서 최상단에 표시되는 삼성 계정을 사용자 이름으로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저와 같이 닉네임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하단에 있는 뒷면 두드리기 액션 기능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선택해서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하단에 여러 가지의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2번 두드려 액션 실행, 3번 두드려 액션 실행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의 기본 메뉴와 함께 하단에 앱 실행이 있습니다. 만약 뒷면을 2번 두드렸을 때 또는 3번 두드렸을 때 특정 앱이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고 싶다면 앱 실행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시는 앱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뒷면을 2번 또는 3번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해당 앱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뒤로 나와서 만약 오작동이 발생되는 것 원하지 않는다면 하단에 있는 민감도를 낮음으로 선택을 하면 뒷면 두드리기 액션 기능의 오작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어시스턴트인데 해당 기능은 반드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기능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인 카메라 설정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이스샷인데 나이스샷은 화면 캡처 및 녹화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동일하게 설치해서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특별히 화면 캡처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삭제 버튼 추가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 캡처를 했을 때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휴지통 아이콘이 생성되기 때문에 앨범으로 들어가서 삭제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녹화의 경우도 자주 사용하신다면 화면 녹화 중 방해 금지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 녹화를 하면 자동으로 방해 금지 모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화면 녹화 중에 알림 수신 등으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락 하단에 있는 갤럭시 꾸미기를 선택한 다음에 퀵스타를 선택해서 설치하고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있는 해제를 선택해서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있는 빠른 설정창 버튼 배열 변경은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상단 바를 내렸을 때 빠른 설정창이 표시되는 아이콘 배열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좁게로 설정하면 한 번에 더 많은 아이콘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홈업을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에 하단의 시작을 선택 그리고 권한 허용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있는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하단에 여러 가지의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조작하면서 폴더를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열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조작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홈업에서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팝업 폴더를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폴더를 선택했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에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열리다 보니까 한 손으로 조작하기 정말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스타를 선택해서 설치하고 실행한 다음에 시작을 선택, 권한 허용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 높이 조절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내비게이션 바 높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인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화면을 많이 차지해서 불편하다고 생각이 될 때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높이를 가장 낮게 설정해서 사용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4에서 국락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필수 기능과 함께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